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이제 무릎, 어깨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또 좋은 자리를 또 불러주셔서 아주 그냥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요, 정형외과 골절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 골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냐.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나서 뼈가 부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사례들을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요.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쩍 넘어졌는데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만 잘못을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골절이냐 아니냐.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봤을 때 너무 겁나고 두렵잖아요. 당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꿀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요, 골절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골절, 뼈가 부러진 거죠. 뼈가 부러진 거. 그쵸?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금이 간 게 아니라 부러진 거예요?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이 간 거랑 부러진 거랑 비슷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똑같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금이 간 거는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금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이제 부러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금이 간 것도 그냥 골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금이 간 거다, 부러진 거다. 이거는 같이 골절이다. 라고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골절이 개방성 골절과 폐쇄성 골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폐쇄성 골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러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아파. 이런 경우가 이제 폐쇄성 골절이라고 하고 이게 뼈가 살을 뚫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다리뼈 이런 데가 부러질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섭죠. 그런데 무서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뼈가 바깥쪽으로 튀어져 나오고 여기에 상처가 날 경우에는 균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골절이 있는데 상처까지 이렇게 나서 뼈가 보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되는 거고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적인 치료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속에서 다치게 되면 붓기가 빠진 다음에 수술을 해도 되고 일주일 있다가 수술을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뼈가 부러진데 그게 바깥쪽으로 나오면 균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골수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 돼서 빨리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체중을 딛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애매해요. 그럴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금이 간 상황, 아까 전에 골절이 돼서 어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막 이렇게 딛고 다닌다거나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 뼈가 어그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크게 다쳤다던가 아니면 이거 혹시 금 간 건가? 혹시 뼈가 부러진 건가? 이런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위를 최대한 덜 써주고 최대한 덜 디뎌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내가 디뎌졌는데 덜 디뎠다고 뼈가 빨리 붙는다. 이거 되게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수술을 함으로써 뼈가 빨리 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딛지 않고 다닌다고 뼈가 빨리 붙지는 않아요. 이거는 뼈를 빨리 붙이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뼈가 뼈진이 나와서 붙게 되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딛지 않고 또는 수술을 해서 꽉 그 뼈를 붙여주면서 뼈가 잘 붙도록 해주는 거는 있지만 빨리 붙는 상황은 아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집에서 다쳤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뼈가 부러진 거야? 아니면 그냥 타박상이야? 이거를 좀 의심할 수 있는, 물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저께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딱 넘어졌어요. 발목이 막 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 산에서 딱 넘어졌는데 여기 가슴페이가 아팠어요. 근데 이게 골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쉽게 진단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이 붓습니다. 골절은 많이 부어요.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많이 부어요. 왜? 피도 나고 염증성 반응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붓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삐끗해가지고도 부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또요, 많이 부었는데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일정 부위를 눌렀을 때 자지러지게 아프다. 이러면 골절을 의심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이게 겹질렸어요. 골절은 아니에요. 근데 인대가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발목이 붓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발목이 겹질렸는데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복숭아뼈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부위에서 자지러지게 아픈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절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붓기가 심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면 골절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CT라는 거를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또 이게 오해를 하세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로 안 되면 CT를 찍고 그걸로 안 되면 MRI를 찍는다. 이거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CT는요, 엑스레이를 이렇게 뼈를 잘라서 보는 게 CT고, MRI는 뼈를 잘라서 보기도 하지만 주위의 연부 조직을, 그냥 인대 이런 손상까지를 같이 보는 게 MR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부러진 게 의심이 됐을 경우에, 또는 뼈가 어떻게 부러진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술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조금씩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골절 부위가 있어요. 근데 골절 부위가 1mm나 2mm 이내로 많이 안 벌어지고 딱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요, 인대가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발목에 보면 바깥쪽 뼈가 있어요. 그 우리 발등뼈의 제일 바깥쪽. 그런 부분은 인대가 이제 힘줄이 잡아당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금이 갔는데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꽉 잡아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2mm 내외로 많이 안 벌어진 경우에는 가만히 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잡아서 고정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언뜻 설명을 드렸지만 상처가 나가지고 뼈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골절이 일어나는데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인대나 힘줄이 잡아당기지 않아서 안정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골절이 있는데 상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깁스를 대죠. 깁스. 예, 우리 이제 그 항상 보는 이 깁스요. 이게 이제 부위마다 좀 다릅니다. 손가락 같은 데가 부러지거나 발가락 같은 데가 부러지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는 4주 정도 깁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손목이나 발목 이런 부분은 6주 정도를 깁스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발목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이렇게 딛지 않도록 하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벌어지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찍는데 첫 2주까지는 일주일 간격으로 찍고요. 2주가 지나면 2주 간격으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첫 2주에는 골절이 일어난 다음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골절 양상이.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찍고 2주가 지나면 이제 뼈진이 활발하게 나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면 그냥 심란하죠. 이럴 때는 막 판을 대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판을 대고 핀을 받고 막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뼈가 빨리 붙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핀을 받거나 판을 대거나 이런 경우에는 뼈 안에 바깥쪽에 깁스를 대는 것처럼 강력한 깁스를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가 안 움직이도록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뼈를 빨리 붙이는 개념은 아니다. 뼈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붙는데 이게 어그러져서 붙지 않도록 강력하게 깁스를 대는 작업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수술을 하면 빨리 붙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술을 하면 빨리 물론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빨리 관절이 굳지 않도록 고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수술을 한다고 뼈 자체가 빨리 붙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골절들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골절.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많이 오거든요. 진짜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 골절이어도 오고요. 제가 요즘에 그냥 골프 치시는 분들 많죠. 그냥 막 골프 연습장에서 쳤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골절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아까 언뜻 말했지만 이게 골절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근육통인지. 왜냐면은 연습장에서 막 연습을 했는데 많이 연습을 해도 여기가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갈비뼈에 골절이 있다. 그러면 약을 먼저 집에서 이제 소염진통제 같은 걸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근이완제 이런 걸 이제 집에 있으면 약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먹어봤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좋아져요. 그게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약을 먹고 내가 좀 쉬어주고 했는데도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아파. 그럴 경우에는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눌러봤는데 어떤 한 부위가 너무 자지러지게 아프다. 그러면 그럴 때는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정도 약을 먹어봤는데 계속 아프거나 더 아프거나 이럴 경우나 일부분이 너무너무 아플 때는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맞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자들 딱 오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쭉 판단을 해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그거에 거의 안 맞는 경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이 갈비뼈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도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심하면 숨을 쉬는 것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차를 타려고 차를 이렇게 운전석에 이렇게 앉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요, 갈비뼈가 한 개가 부러진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이게 2개 이상이 부르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가 부러지면 위쪽 아래쪽에서 근육이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 부분이 2개가 부러지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갈비뼈가 한 2번 정도 부러져 봤는데 1개도 한번 부러져 보고 2개도 부러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개가 부러졌던 경우에는 제가 그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그 태권도 국가대표 문대성 위원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찍는데 발차기를 제가 이제 막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막았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닌데 막고선 이렇게 팔꿈치에, 그러니까 다친 게 아닙니다. 제 팔꿈치에 다쳤어요. 제 팔꿈치에 딱 다치면서 막으면서 이게 이렇게 다쳤는데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개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기침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돼보신 분만 알아요. 제 말은 딱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아유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빨리 해드릴 수도 없고 진짜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골절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유 좀 빨리빨리 좀 좋아지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저도 좀 바뀐 그런 게 있어서 갈비뼈 골절은 제가 좀 참 마음에 와닿는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갈비뼈 골절이 진단을 하는 경우, 이제 보통은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이제 이 골절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갈비뼈 안에는 폐가 들어있죠. 이 폐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약에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폐 사진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여서 약간 뚜렷하게 와장창 부러졌을 경우에는 확인이 잘 되지만 실금이 갔을 경우에는 약간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골절이 의심이 되는데 실금인 것 같다라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증상적인 것을 봤을 때 이 경우는 골절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나 CT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뼈를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 근육 손상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전 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실금이라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비용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만약에 나 골절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애매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초음파 정도는 적극적으로 찍어 보셔서 골절을 확인을 해야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약이 좀 있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치료를 하고 많이 무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은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이게 골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꽝 다쳤어요. 근데 그 뼈가 폐를 찔러요. 그렇게 되면 기흉이라는 폐에 이제 공기가 차거나 피가 차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아래쪽 부분에 골절이 이렇게 세게 일어났을 때는 간이나 췌장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갈비뼈가 다쳤는데 배가 아프고 막 복통까지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이 정도 사고가 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할 경우가 되겠습니까? 보통은 병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비뼈 골절이 좀 심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절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처음에 여기다 깁스대면 되잖아요. 갈비뼈에다가. 그렇죠? 근데 갈비뼈에다가 깁스를 댄다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은 들어본 적이 없죠. 보통은 복대를 차죠. 깁스를 찬다는 게 왜 차냐면
깁스를 대서 움직이지 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뼈가 그대로 붙도록.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깁스를 참 차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깁스를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대라는 걸 차죠. 그래서 잘 움직이기가 불편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잘 움직여버리면 얘가 뼈가 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복대를 착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약을 먹고요. 진통소염제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죠. 보통은 이렇게 시간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빨리 좋아져야 되고 싶거나 그럴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염증도 줄어들고 피도 줄어들고 그래도 뼈진을 좀 더 빨리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 빠릅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선택사항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복대를 착용하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한 처음에 1주에서 2주 정도 지낼 때는 굉장히 아파요. 정말 이제 경과가 어떻게 되면 2주 정도까지 됐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다가 2주 정도가 이제 또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살만해지는데 근데 아픈데 근데 2주 전과 2주 후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통증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살만해졌다라고 생각이 된 다음에 그 증상이 또 한 2주나 4주 더 갑니다. 그러니까 토탈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살만해졌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또 물어봐요. 한 달쯤 지나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시면 운동 언제 합니까? 항상 물어보거든요. 운동. 그러면 그 운동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한 2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4에서 6주까지는 좀 통증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안정을 취하면 된다. 그리고 2달이 넘어가게 되면 일상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힘든 일이나 충격 가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3달이 넘어가게 되면 충격 가는 일이나 모든 행동을 어느 정도 해도 된다. 이렇게 딱 기간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팔꿈치, 이제 갈비뼈 골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심각한 병, 이제 뭐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좀 말씀 드려볼게요. 이제 손목, 발목 골절이 좀 제일 많죠. 이제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뚝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도 보면 되게 심란한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손목을 딱 짚었는데 이만큼 부었어요. 이거 어떻게 오시냐면 보통은 이러고 오세요. 이러고 보통은요. 그냥 딱 기본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받치고 딱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부었다.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아이고야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렇게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팔이 뒤로 넘어지면서 저렇게 부러집니다. 그러면 저기 50대 여자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요 손바닥 쪽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금속 판을 대요. 이렇게 해서 맞추고 되면 되는데 뭐 수술이 막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런 수술이 아니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뼈가 자글자글 부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외고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안쪽에다가 이게 판을 이렇게 묶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1년 있다가 저 판을 이제 또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만약에 연세가 굉장히 많거나 예를 들면 뭐 70세 이런 분들은 또 수술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내가 좀 젊어도 그냥 막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제거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스크류의 옆 사진을 보면은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길이를 쭉 이렇게 조절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냥 안 뽑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조절을 해놓는데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저거 당연히 뽑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선생님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에는 저렇게 수술을 하고 1년 있다가 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저 손목 골절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골절 중에서 굉장히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골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게 크게 다쳤을 경우에 이게 딱 사진만 봐도 심란하죠? 그러니까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막 뼈가 막 3조각이 크게 나 있는데 정확히는 4조각이 나 있었는데 이제 20살 남자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다쳤냐?
그냥 외국을 놀러 갔어요. 사막이 있는 어디에 이렇게 놀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굴러졌어요. 그러니까 구른 거예요. 잘못하다가. 근데 굴렀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었는데 보니까 저렇게 부러져 있었던 거죠.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저대로 예를 들면 저런 골절 상태로 만약에 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게 그냥 붙으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지금 저렇게 여러 조각이 나 있는데 저 상태로 예를 들면 가만히 뒀어요. 그러면 저 상태로 붙어버리면 팔이 움직여지는 게 제한이 되고요. 팔의 모양이 변형이 오고요. 그리고 관절도 움직이지 않고요. 너무 오랫동안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러졌을 경우엔 당연히 골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도 크고요. 왼쪽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뼈를 다 맞춘 다음에 저 금속 판이 있잖아요. 그걸로 두 개를 안쪽에다 단단하게 깁스를 대는 것처럼 딱 고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간도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저 경우가 수술적인 치료가 좀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두 분인데 이제 위쪽에 계시는 분은 뼈가 그냥 댕강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이 어떻게 다쳤냐면요. 50대 분인데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게 다친 게 아니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 그냥 줄을 못 봐가지고 그 전선 같은 거에 팔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냥 뚝 하고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저분은 저기만 부러지신 게 아니라 반대쪽 무릎 앞쪽 뼈도 또 부러져가지고 그 수술도 했고 다음 날엔 저 수술도 하고 참 진짜 심란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딱 부러지면 아까 왼쪽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더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깨끗하게 골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쪽 위쪽이 이렇게 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쇠심을 이렇게 길게 박아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보면 와 저것도 막 수술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 경우에는 그냥 쇠심을 위쪽에서 절개를 조금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박으면 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굉장히 작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수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왼쪽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어르신들 60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넘어지셨을 때 저런 형태로 골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골절 자체가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냥 팔을 이렇게 저분도 이렇게 툭 넘어졌던가 이렇게 보통 넘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 뼈가 댕강 이렇게 부러지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하고 못 움직여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게 많이 자글자글 부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저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부러지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쇠심을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한다. 근데 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기에는 심란해 보이지만 절개도 약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술적인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치료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판을 대고 이런 것들은 젊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오른쪽에 쇠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평생 가지고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가락 골절 많이 일어나죠.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요. 얘는 넘어져서도 일어나지만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뭐에 껴요. 이제 문 닫다가 차문 닫다가 이렇게 꽝 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푹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분도 끝 마디가 이제 부러지신 거잖아요. 새끼 손가락이요. 근데 그 손가락이 완전히 어그러지고요. 또 어그러진 데다가 이제 살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나온 경우세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제가 개방성 골절이다. 상처가 있으니까 급성이다. 이거는 빨리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상처가 있는 거를 봉합을 하고 저렇게 핀을 딱 박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냥 금방 가서 어그러지지 않으면 깁스만 대면 돼요. 저기 깁스 보이죠? 깁스만 대면 되고요. 만약에 어그러져 있는 경우나 상처가 있는 경우나 또는 여기에 힘줄이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보통에는 손가락은 막 판을 대고 그러지도 않고 저렇게 핀을 박는 수술을 한다. 간단해요. 저거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또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렇게 핀을 이렇게 박으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 4주 정도 있다가 이걸 빼요. 근데 항상 물어보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파가지고, 어유, 이거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안 하시다가 한 1주쯤, 2주쯤 지나시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뽑는데 이것도 마취하고 뽑아요? 이거 전신 마취하나요?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요 핀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그거를 한 4주 정도 됐을 때 요거를 살살살살 이렇게 빼거든요. 그러면 요게 쏙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프지, 막 이거를 팍 옆으로 휘젓으면서 빼지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요거를 살살살살 돌려서 빼면은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우와, 나 이거 뽑을 때 너무 아픈 거 아니야? 100이면 100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목입니다. 발목. 이제 손을 했으니까 이제 발도 해야 되죠. 비슷합니다. 발 골절은요. 발목 골절이 있을 수 있고 손목 골절하고 비슷하겠죠? 발가락 골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발목일 경우에는 판을 대는 경우가 많고요. 손 이 골절일 경우에는 핀을 박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핀을 박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도 4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뺀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뼈가요. 그냥 깨끗하게 부러지지 않고 으스러져서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으스러져서.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냥 안 하던 짓을 하느라고 이제 딸내미랑 그 볼링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딸내미가 볼링공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제 엄지 발가락 끝 마디가 으스러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와,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첫째 날에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막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뼈가 으스러져 있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뼈가 여러 갈래로 부러지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뼈가 부러진 분쇄골절인데 많이 어그러져 있지 않은 뼈가 폭파되듯이 깨진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깁스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발가락이나 손가락은 보통 4주, 그리고 발목이나 손목 이런 데는 6주 이렇게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발목 골절인데 이 발목 골절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손목 골절하고 거의 쌍두마차로 많이 오세요. 보통 어떻게 되냐? 넘어져서. 지금 환자분이 30대 남자분이세요. 근데 비 오는 날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막 비 오는 날은 이제 막 빨리 좀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웅덩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웅덩이에 발이 빠지면서 발목이 우측근 겹쳐졌는데 저렇게 부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절이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대단한 것들을 했을 때 부러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뼈에 저 사진을 보시면 바깥쪽 외측 복숭아뼈도 부러져 있고요. 안쪽 복숭아뼈도 부러져 있고요. 뒤쪽도 부러져 있어요. 이게 보통 삼과골절이라고 하고 만약에 안쪽하고 바깥쪽만 부러져 있으면 양과골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깥쪽만 부러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렇게 2개가 부러져 있는 경우, 3개가 부러져 있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바깥쪽을 저렇게 판을 대고 안쪽에 보면은 저렇게 핀을 고정하고 꽉 잡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는 어쨌든 뭐 안쪽 바깥쪽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수술을 잘 하고 나면 크게 후유증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저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연락이 오시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술적인 치료를 의사 선생님이 이 경우는 잘해야 돼요. 지금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저 상태로 수술을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관절염이 오고요. 특히 그 관절염이 굉장히 나중에 발목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를 깨끗하게 의사 선생님이 잘 맞춰줘서 저렇게 수술을 잘 해놓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수술을 의사 선생님이 잘해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골절이 있습니다. 항상 방송을 보면은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사망합니다. 이건 좀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왜냐면 고관절이라는 관절은요, 체중을 이렇게 받치는 관절이에요. 체중을 받치는 관절.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웬만해서 부러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연습장에서 뭐 골프 연습을 했다. 그때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 고관절이 그냥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 경우는 꽝 넘어지는 경우에 보통 부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고령의 환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 고관절 골절이 있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스키장에 가가지고 저 하도 간 지가 오래됐지만 스키장 가서 막 넘어지고 막 엉덩방아 찌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젊으신 분들 많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다는 분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한 70대, 80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뼈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 그냥 뭐 크게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새벽녘에 잠결에 화장실을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에서 뚝 넘어졌어요. 그러면 저렇게 와장창 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옵니다. 근데 고관절 골절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못 걸으세요.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이제 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런 고관절 골절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고관절 목이 부러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고관절 그 전자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골절이 일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런 쇠심을 받거나 저렇게 인공관절을 하거나 이제 두 가지 골절 이제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술 자체가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수술이 되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냥 뭐 한 3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렵고 막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마취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피도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80대 이런 어르신들이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마취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마취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항상 저렇게 고관절 골절이 오게 되면 자녀분들하고 항상 의사하고의 이제 대립각이 됩니다. 왜? 의사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하세요 막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아이고 겁이 나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차라리 누워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회의도 하시고 이 고관절 골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넘어져가지고 이거 나면 그래 그냥 가서 수술하든지 뭐 내가 결정하면 될 수 있지만 이런 고관절 골절이 있으면 자식분들이 회의를 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수술을 할지 말지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심플하게 저는 이제 이게 뭐가 맞다는 건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수술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고관절이 다쳤을 경우에 수술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저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못 걸어 다니세요. 잘해봤자 휠체어 생활입니다. 그런데 계속 누워 계시면서 폐합병증이 오고 욕창이 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런데 원래 내가 잘 걸어 다녔던 분들은 그냥 또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저 수술하고 그냥 다 잘 걸어 다녀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잘 걸어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위험성이 어차피 큰 건데 저거를 수술을 안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수술을 시킵니다. 대신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공을 넘기죠. 왜냐면 저도 방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사진은 뭐냐면 똑같이 고관절 골절이에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분입니다. 나이가 60대예요. 그런데 다리를 디딜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가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이상이 있구나 라는 걸 직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고 MRI 사진입니다. 찍었더니 금이 이렇게 가서 계속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더 잔 금도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렇게 쇠심을 박아서 고정을, 왜냐면 그 부분은 고정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저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고관절 골절이라는 거는 연세가 굉장히 많은 나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위험성이 크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요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어느 정도 고관절 골절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척추뼈. 이게 이제 척추 압박골절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는 척추뼈가요, 그냥 딱 넘어지거나 이거는 뼈가 굉장히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을 했는데도 척추뼈에서 우지근 하면서 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뼈가 여러 개가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짜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젊은 경우에는 그냥 충격이 커서 넘어질 때, 이럴 때는 보통 생기지만 뼈 밀도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나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여성 중에서 폐경기 여성, 이런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8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경우는 보통은요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여성인데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게 되면 한번 골다공증 검사는 루틴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골다공증 검사를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뭐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50대 여성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서 뼈가 약하면 뭐 뼈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이라든지 아니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은 특별히 없어요. 굉장히 허리가 좀 불편한데 이상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절이던데 허리가 그냥 내가 그냥 담이 걸렸나? 왜 디스크가 있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가운데 일부분을 눌렀을 때 이거 아파요. 이런 느낌으로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압박골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골절이 있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많이 어그러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뼈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많이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이게 뼈가 주저앉으면 그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척추뼈 뒤쪽으로요. 그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마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을 하는 위험이 좀 낮을 경우, 그리고 뼈가 많이 주저앉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보조기를 차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됩니다. 한 2주 정도 가만히 누워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저는 그냥 4주 눕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보조기를 한 2달 정도 차고 있으면 그 상태대로 조금 주저앉긴 하지만 크게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많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뼈를 압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뼈 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5, 4, 3, 2, 1번에 지금 이제 골절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1번에 척추뼈가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뒤쪽에도 금이 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관을 조그맣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뼈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시멘트, 공구리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뼈가 압박을 받고 진행하지 않도록 저렇게 그 시멘트, 골시멘트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되게 심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내가 저런 것도 무섭다 그렇게 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만 누워 있어도 크게 무방하다. 대신 신경 손상이 없을 그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뒤에다 쇠를 박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요, 골절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은 다르지만 1주에서 2주는 절대 안정을 합니다. 다리를 딛지 않고. 왜냐하면 그 2주간에는 뼈진이 나오기 전에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면 첫 2주는 절대로 쓰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조금 안전은 해요. 그렇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주에서 6주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중 부하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2달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도 해도 되고 걷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도 되는데 충격을 가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3달이 지나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골절이라는 거는요, 그냥 부러져서 아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게 되면 뼈는 이렇게만 붙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붙고요. 이게 어그러진 상태면 더더욱 그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게 되면 관절염이라는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런 관절염이 최대한 적게 오도록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환자분도 이게 나중에 무조건 골절이 오게 되면 많으나 적으나 관절염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유증이 그런 관절염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하나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골절들이요, 굉장히 대단한 상황에서 벌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손 짚어서, 그냥 잠결에 그냥 넘어져서, 이런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손 짚었을 때, 이게 엉덩방아찧었을 때 뼈가 약하면 골절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뼈를 단단하게 하도록 골다공증이 혹시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거에 대한 예방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 근력을 키워서 잘 잡아줘서요, 넘어질 수 있는 거를, 휘청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를 딱 잡아주게 되면 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은 평상시에 잘 해주게 되면 내가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예방적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골절에 대한 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 골절이라는 게 일어나거나 내 주위에서 일어나거나 내 부모님, 뭐 동생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황하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